인천에 사는 사람으로서 참 답답한 것 중에 하나가 이런 부동산 정책, 대책이 나오면 대체 인천은 어떻게 된다는 건지 누구도 제대로 알려주는 사람이 없었어요. 보통은 다 서울 얘기고요. 인천은 경기와 함께 묶여서 수도권으로 분류가 돼서 너무 광범위하게 접근하다 보니까 인천 시민으로서 참 답답함을 금할 길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제가 인천 사는 사람으로 이번 부동산 대책 인천 시민으로서 한번 살펴봤습니다. 안녕하세요. 부티인 기자 출신 공인중개사입니다. 정부의 2사 부동산 공급 대책이 나왔죠. 인천 시민으로서 이 공급 대책 한번 바라볼게요. 바로 자료 보면서 살펴보겠습니다. 이번 부동산 대책의 가장 큰 틀은 공급인데요. 역세권, 준공업 지역, 저층 주거 지역 이런 곳들을 개발하겠다. 또 하나는 재개발, 재건축을 공공이 주도하겠다. 그리고 3기 신도시 플러스 알파 신규 공공택지를 공급하겠다. 큰 틀에서 나눠보면 이렇게 세 가지 정도 구분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대체 인천은 어떻게 된다는 건지 한번 차근차근 살펴볼게요. 일단 이번 대책으로 전국에 약 83만 호 정도 새로운 공급을 예상한다. 이렇게 국토부는 밝히고 있습니다. 이 중에서 서울이 32만, 인천 경기가 30만, 5대 광역시가 22만인데요. 이거를 제가 인천 경기 29만에서 인천만 한번 좀 떼볼게요. 뭔가 좀 억지스러울 것 같긴 하지만 인천과 경기를 25% 그리고 75%로 나눠보겠습니다. 그냥 인구가 인천이 300만 명 그리고 경기가 1350만 명이라 제가 단순히 계산했어요. 25대 75 1대 3 이 정도 되겠죠. 그러면 인천 경기 29만 중에는 약 7만 채 정도 새롭게 공급이 될 거라고 보여지는데요. 정비사업, 공공재개발, 재건축이 인천에서 약 5천 세대,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은 인천에서 7,500세대, 소규모 4,000세대, 도시재생 2,500세대, 비주택 리모델링 3,500, 신축 매입 약 5천, 이렇게 한 7만 3천 세대라는 이론적인 수치가 나옵니다. 제가 정말 단순하게 따져봤는데 실제로는 더 줄어들 걸로 보여요. 왜냐하면 애초에 83만이라는 숫자가 국토부의 추정치라는 점, 지금까지 과거에 이런 식으로 사업을 해왔을 때 대략 참여 비율이 서울은 25%, 인천은 12.5%였다. 그래서 이 과거치를 놓고 미래치를 산정해보니 이 정도가 나왔다라고 했기 때문이죠. 그래서 83만도 정확히 맞아 떨어질지는 일단은 더 지켜봐야겠죠. 이제 좀 더 복잡한 얘기인데요. 인천과 경기가 하나로 묶여 있기 때문에 저는 아까 인구수로 나눴지만 사실 좀 더 깊게 들어가 보면 경기도의 비율이 더 늘어날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일기 신도시 때문인데요. 왜 일기 신도시가 뜬금없이 나오냐? 간단해요. 이 공급 대책에 해당되는 게 일기 신도시와 상당 부분 맞아 떨어지기 때문입니다. 기존의 역세권, 준공업, 저층, 중에 개발이 필요한 곳, 수요가 더 몰릴 만한 곳, 일기 신도시와 많이 맞닿아 있을 거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이런 걸 생각해 보면 저는 처음에 7만이라고 말씀드렸지만 한 5만 정도 되면 많이 되지 않을까요? 또 더구나 공공택지를 인천 경기에서 18만 호를 공급하는데 인천보다는 경기도의 비율이 압도적으로 높을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이것저것 따져보면 인천은 5만도 어렵지 않을까? 제가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인천에서 얼마나 공급을 할 건지 한번 대략적으로 제가 예상을 해봤고요. 이제 재개발, 재건축 한번 예상을 해보겠습니다. 아마 한동안은 거래가 없어질 거예요. 어디든 상관없이 거래가 뚝 끊길 거라고 봅니다. 왜냐? 어디가 공공 직접 시행 정비에 걸릴지 모르기 때문이죠. 이 공공 직접에 지정되면 2월 4일 이후에 집을 산 사람은 현금 청산이 됩니다. 그러니 아무도 안 살려고 하겠죠. 왜냐? 재개발, 재건축을 새로 살려는 분들은 대부분 다 입주권을 노리고 들어가기 때문이에요. 근데 현금 청산된다? 그것도 감정평가 시세보다 낮게, 그러면 메리트가 상당히 떨어지겠죠. 그래서 한동안은 재개발, 재건축에 대한 수요가 확 줄어들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제가 한동안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이 기간이 얼마나 될지는 모르지만 이 시기가 지나면 이제부터는 옥석 가리기가 시작될 거예요. 즉 좋은 데는 더 가격이 올라갈 거고요. 안 좋은데 지지부진한 곳들은 뭐 상당히 힘든 시간을 겪을 수 있겠죠. 옥석 가리기 중에 그러면 뭐가 옥이냐? 사업 진행이 거의 끝물인 곳, 그리고 조합원 동호수를 추첨한 곳, 아니면 뭐 조합원 입주권 거래가 되는 곳, 일반 분양권 거래가 되는 곳, 이런 곳들은 더 각광을 받을 겁니다. 이런 데는 가격이 더 오를 것 같습니다. 이거는 전에 나온 정부 대책까지 좀 더 살펴봐야 되는데요. 이제 새 아파트는 청약 당첨이 아니면 꿈도 못 꿉니다. 거주 의무가 붙고 분양권 전매 제한이 다 걸리기 때문인데요. 이 제한에 안 걸리는 기존 입주권, 조합원 분양권, 거래 가능한 일반 분양권의 몸값은 더 올라갈 거다. 저는 이렇게 보고 있고요. 이게 결국은 신축 그리고 준신축까지 끌어올릴 거라고 봅니다. 언제까지? 그건 모르죠. 3기 신도시와 이번 공급 대책으로 나온 집들이 본격적으로 입주 한 1년, 2년, 입주 때까지는 한동안 이런 현상이 계속될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그러면 이제 어디가 옥석 중에 석 돌일까요? 간단해요. 지지부진했던 곳들, 그리고 사업이 추진되려다가 뭔가 한번 엎어졌던 곳들, 지금 잠잠한 곳들, 이런 곳들은 잘 안 사려고 할 겁니다. 매수세가 아마 거의 없을 거예요. 처음에 말씀드렸듯이 이걸 괜히 덜컥 샀다가 현금 청산 대상이 된다면 이도 저도 아니게 되니까, 그래서 이런 곳들은 정말 한동안 어려운 상황을 겪게 될 겁니다. 이제 어느 정도 감이 잡히시죠? 이번 정책은 반드시 수정안이나 예외 조항이 또 나올 거예요. 이게 나와서 모든 게 다 명확해지기 전까지는 신규 진입, 재건축, 재개발에 대한 신규 진입은 신중해야 합니다. 그럼 다시 돌아와서 재개발, 재건축은 기존 조합이든 옥이든 아니면 석이든 이 사업에 참여를 안 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집니다. 첫 번째, 조합원분들 중에 투자 세력이 있기 때문이에요. 얼마나 비율이 될지는 각 조합마다 다르지만 투자 세력들은 또는 실거주라고 하더라도 중간에 팔고 싶은 사람들은 이번 사업에 절대 찬성을 안 할 겁니다. 저라면 찬성 안 해요. 못 팔게 되니까. 또 이렇게 팔고 싶어하는 조합원들 말고 또 이번 사업을 반대하는 사람이 있을 겁니다. 조합에서 가장 큰 영향력 있는 사람, 조합장. 왜냐? 이게 공공으로 넘어가면 자기 밥그릇 뺏기는 거니까 당연히 안 하려고 하겠죠. 그렇다면 이건 다 모두한테 안 좋냐? 그건 아니에요. 좋은 분들이 있습니다. 이번 정책이 정말 좋게 와닿는 분들이 있어요. 어떤 분들이냐면 돈이 없는 분들, 돈이 없어서 새 아파트 들어갈 생각은 꿈에도 못하는 분들한테는 이번 정책이 아주 좋게 작용할 겁니다. 왜냐? 잔금이 없어도 새 아파트에 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 이번 자료를 살펴보면 잔금이 없어도 새 아파트 들어간다. 그 아파트 들어갈 때 기존에 있던 집값만큼은 쳐주겠다. 그리고 나중에 새 집을 팔게 될 땐 나라와 공공기관과 수익을 공유하자, 이렇게 나왔습니다. 잔금 없이 새 아파트에 들어갈 수 있다는 점, 이거 정말 큰 메리트라, 내가 돈이 없어서 쫓겨나야 될 처지였다 그러면 이번 정책 아주 큰 혜택을 보게 되는 걸 거예요. 제가 이 재개발, 재건축 지금 말씀드린 거는 아마 꼭 인천뿐만이 아니라 다른 지역도 상황은 비슷하게 펼쳐질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럼 인천에서 대체 어디를 투자해야 되고 어디를 사야 된다, 이거 지금 아무도 몰라요. 저도 모르고, 대신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사업이 어느 정도 진행돼서 본 궤도에 올라온 곳들 또는 조합원 입주권인 곳들, 이런 데는 현금 청산 당할 일이 없으니까 최소한 그 걱정은 안 하셔도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제가 인천 시민으로서 이번 부동산 대책을 한번 바라봤어요. 살펴봤고요. 혹시나 인천 분들 중에 이번 대책이 뭔가 궁금하신 분이 있다면 제 댓글 남겨주시면 저도 한번 열심히 성실히 한번 고민해 보겠습니다. 다음에도 더 좋은 정보로 찾아뵐게요. 좋아요와 구독 꼭 부탁드리고요. 지금까지 부티인 기자 출신 공인중개사입니다.